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5일 연속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현재 하락 추세도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더리움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최근 계속해서 지금 급격히 지금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저점까지 지금 이탈을 한 채로 최근 한 차례 반등 시도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이 전저점 라인을 지금 완벽히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 무너짐에 따라서 자, 이더리움과 그리고 우리 솔라나, 리플, 에이다 등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도미넌스 차트가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한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경우 이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띠면서 그 중에서도 리플이 이 호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리플이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충분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근에 리플이 갑작스럽게 지금 마이너스 16%나 크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소 한 $10 이상까지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삼아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코인이고, 자, 그런 과정에 이런 단기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면서 매도라든가 손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인데, 현재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프트이죠. 자, 리플의 CEO가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스위프트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호재가 있는 반면에 이번 주 31일 지금 목요일인데, 이때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방향성을 확실히 못 잡고 있습니다.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짬 나실 때마다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쉽게 설명되어 있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리하우스는 이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최근 이런 소문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우리는 스위프트를 지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스위프트를 계속 잠식해 가면서 결국에는 대체할 것이다 라고 다시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인데, 리플의 이 XR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태생 자체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리플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을 생각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의 국제 송금 인프라를 직접 겨냥해서 XRP 기반의 송금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100개가 넘는 은행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또 이 스위프트 연계은행이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메시징 플랫폼이 아닌 유동성 이전을 해결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XRP를 통해서 이제는 실시간 외환 전환과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망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스위프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그 하나의 큰 결제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단점이 많습니다. 해외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3일,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수료도 지금 건당 2-3만원, 많게는 5만원 정도 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의 이 국제 송금 솔루션 ODA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단 3-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스위프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1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몇십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 하에서는 이 일종의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이 따로 예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 ODL 시스템 하에서는 예치금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ODL을 사용하는 이제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예치금을 이제 대출로 돌려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 대비해서 리플의 ODL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은 것이죠. 수익성도 그렇고 효율성, 그리고 유동성 면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리플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리플 에이펙스 2025 행사에서 리플의 CEO는 이 향후 5년 안으로 스위프트 글로벌 거래량의 14%를 XRP가 처리할 것이다 라면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리플과 스위프트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리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위프트와의 협력은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자, 스위프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이제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협업보다는 독자 생태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XRP는 이제 송금 과정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되면서 복잡한 중간 절차나 위와 선입금 없이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도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리플 측에서는 지난 6월 27일 자료에서 SEC와의 오랜 법적 공방에서 항소를 처리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SEC도 조만간 항소를 처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까지 이제 깔끔히 치워지게 될 경우, 이제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리플을 본격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최근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 이 리플이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그 거래량의 1%만 처리를 해도 35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안으로 이 거래량은 14%까지 뺏어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여기 30분을 하게 되면은 거의 490달러 정도 되죠. 500달러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이 정말 노다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리플이 지금 거래량을 뺏어오는 만큼 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이제 실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전 세계적인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현재 필리핀에서는 유니언뱅크가 ODL과 리플렛을 채택해서 가상자산은행 최초로 리플 기반 송금을 도입을 했고, 또 차이나뱅크와 카타르 국립은행도 이 리플 XRP 기반의 송금을 활용해서 중개은행을 제거한 송금 경로를 운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 브라질,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결제 인프라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기관들, 금융기관들로 이제 확대가 갈 것이고,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장악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리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적인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개미털기 당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은 2030년까지 300조 달러, 거의 40경원에 이를 만큼 엄청난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갈 것이고, 자, 이런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리플로 몰리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리플이 처리해야 되는 그 수요에 따라서 결국 토큰당 이 $10,000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지금 $35는 이제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고, 우리가 $100를 넘어서 $10,000까지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량을 많이 모아나가면서 그렇게 쭉 장기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는 것이 아니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언제라도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호재는 분명히 알고 있고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좀 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호재와 더불어 펀더멘탈 플러스 바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시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수익, 돈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는 안전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고서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실제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들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이 변수 악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본의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코인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현재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내부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1일 이전에 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이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 지어져서 일본 내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50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팔았다 정도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KB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달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국도 지금 인하가 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도 좀 문제가 되지만 9월 달에도 또 한 번 잠재된 악재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31일 목요일 날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엔켈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구간, 바로 보너스 수익 구간을 우리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후회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에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